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물질의 정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 보십시다. 그림 가는 x축상의 x = 0, x = d, x = 2d에 점전화 a, b, c를 각각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으로 a, c는 각각 양전화랍니다. 양전화, 음전화랍니다. a가 양전화, c는 음전화.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랍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x = 3D에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고요. 네, 1번이요. 첫 번째 가번 그림은요. A가 0이 있어요. 0이 있어요. 플러스 전하고요. B는 뭔지 모르는데 D에 있고요. C는 마이너스 전하인데 2D에 있어요. 마이너스고요. 이게 가번 그림이고요. 나번 그림은 A를 3D에다 갖다 놔요. 0이고 B에는 그대로 있고요. D에 있고 C도 마이너스 전화 C가 2D에 있고요. X만 3D에다 갖다 놨어요. 플러스 A만 3D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을 때 Fnet 이거 C에 작용하는 게 0이래요. C가 마이너스인데 0이기 위해서는 A가 잡아당기죠. 그럼 B도 잡아당겨야 되죠. 그래 0 나오죠. 따라서 B는 플러스 극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게 플러스란 얘기예요. 플러스. 그런데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라 그랬어요.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다. 잠깐만요.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F net C는 F A가 C에 작용한 거, B가 C에 작용한 거. 그쵸? A가 C에 작용한 거 오른쪽이죠? K D 제곱 QC QA. 그 다음에 B는요. B가 플러스예요.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마이너스 K D제곱 QB QC 이게 0이에요. 이 얘기는 QA와 QB가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C가 A에 작용한 거와 B가 A에 작용한 거 한번 따져봅시다. F, C가 A에 작용한 거. 자, 전환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선택지 기억은 맞았습니다.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 B와 C 사이에는 당기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하고 물었거든요. 이걸 확인해야죠. C가 A에 작용한 거는요. 가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쵸? A가 플러스니까 C가 마이너스고요.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K, 거리가 2D요. QA, QC예요. 그쵸? 이거는 4분의 1 K, D제곱 QA, QC. 자, B가 A에 작용하는 거는요. B 플러스 A 플러스 밀어내는 거죠.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방향 안 볼게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표기 안 할게요. 자, 이거는 K, D제곱 QA, QB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A는 동일하니까 B와 C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A와 C를 비교하면 되고 A와 C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고 왜냐면 A와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F 넷 B는요. B는 어느 쪽 방향이죠? A에서 밀려나고 C에서 잡아당겨지니까 오른쪽 방향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F 넷 B는 A가 B에 작용한 거, C가 B에 작용하는 거. A가 B를 밀어내니까 K, D제곱, QA, QB. C가 잡아당기죠? 플러스 K, D제곱, QB, QC. 됐죠? 그 다음에 F 넷 A는 문제에서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전기력의 방향 반항. B는 오른쪽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얘기네요.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F 넷 A는 그러면 FB가 A에 작용하는 거, C가 A에 작용하는 거예요. B는 마이너스 K 밀어내니까 QA, QB 더하기 C는요 잡아당기죠. K 거리는요 C가 A에 작용하는 거 ED예요. 그쵸? ED에 제곱 C가 A에 작용하는 거 ED, QA, QC 요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럼 요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크게 이제 어느 쪽이 큰가를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QB, QC인데 QA하고 QB는 같다고 했으니까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가 이게 더 크니까 작은 값이죠. 그쵸?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게 위에가 더 큰 값이죠. QA가 QC보다 크단 말이에요. QA가 QC보다. 그럼 QA가 QC보다 크니까 요거 QA가 QC보다 커요. 그쵸? 요거는 같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큰 거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 놈이 더 크죠. 요 놈이 이렇게 더 크죠. C가 A보다 작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고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 이퀄 0, X 이퀄 D, X 이퀄 3D에 점자나 A, B, C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A는 0에 마이너스 전하고요. 왼쪽 방향으로 힘받아요. A, B는 각각 음전하, 양전하이고 라고 했으니까 B는 플러스고요. 오른쪽으로 힘받아요. 여기 2D고요. C, 여기 3D예요. C가 뭔지는 몰라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답니다. 크기가 동일하대요. 즉 F 넷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F 넷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동일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A가 왼쪽으로 밀려나야 돼요. 근데 A, B는 다른 극이에요. A, B만 있다면 A는 오른쪽으로 끌려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는 C가 밀어내는 거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C는 마이너스요. 그쵸? 자,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해 봅시다. 지금 문제는 A, B 전환의 크기의 비율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A에 작용한 건 F, B가 A에 작용한 거, F, C가 A에 작용한 거. B가 A에 작용한 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K, D 제곱, QA, QB. C가 A는요, 밀어내죠. 마이너스 K, 거리는 3D의 제곱, QA, QC. 그 다음에 F, 넷, B에 작용하는 힘은요. A가
B에 작용하는 거, C가 B에 작용한 걸 합하면 돼요. A는요,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K, D제곱, QA, QB. 그 다음에 C는요,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플러스 K,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고요. QB, QC. 자, 이거예요. 이게 크기는 같다 그랬어요. 절대값 취한 게 같으면 되죠. 절대값 취하면 이게 방향은 근데 반대예요. 따라서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퀄 관계 성립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9분의 1 나오니까 플러스 9분의 1 K D제곱 QA QC 빼기 K D제곱 QA QB 요 놈이 요거랑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K D제곱 QA QB 더하기 K 4D제곱 QB QC 요 놈은 통으로 없어지죠. 그러면은 KK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QC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9분의 1 QA가 4분의 1 QB요. 따라서 QA 이거는 대각선을 고치면 4배의 QA는 9배의 QB가 되죠. 그럼 QA 대 QB는 뭐가 돼요? 9대 4라는 얘기죠.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상에 X 이퀄 0, X 이퀄 4D에 점전화 A, B를 각각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축상에 옮기며 고정하랍니다. A와 P 전화량의 크기는 같다. 표는 P 위치에 따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A는 0에 있고요. P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플러스인데 D에 있어요. 여기 2D, 3D, 4D 위치에 B가 있고요. 그쵸? 근데 A와 P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Q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 이퀄 D일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P가 여기 있을 때 A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크기가 F래요. 그 다음에 2D일 때는 크기가 0이래요. 크기가 0. 자,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A가 플러스이면 P가 X 이퀄 2D에서 F 넷 A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이니까 표에서 2D에서 0이라고 했어요. X가 플러스일 경우 그럼 P는 P에 의해서 밀려나야 되는데 B가 잡아당기니까 0이 된다는 얘기죠. B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B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A가 마이너스면 P가 이거에서 F넷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면 P가 잡아당기죠. 그런데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 되기 위해서 B가 밀어내야 되죠. B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즉 A가 어떤 거에 관계없이 B는 마이너스예요. 되었어요? B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그럼 이제 X 이퀄 D에서 X 이퀄 D에 있을 때 P가 A는 오른쪽으로 F만큼 힘을 받는데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가까워졌어요. 요게 D에 있을 때는 0이지만 요건 마이너스고 0이지만 요게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오른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A와 P가 같은 극이면 안 되죠. 같은 극이면 밀려나니까. 그쵸? 그럼 A는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A는 바로 마이너스 극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그럼 찾았습니다. A는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러면 X 이퀄 D 위치 여기에서 크기가 F라고 했으니까 찾아봅시다. 첫 번째 P가 X 이퀄 D에서 F 넷 A는 F라고 했어요. F 플러스 F라고 했어요. 그쵸? 이 그림에서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F 넷 A는 P가 A에 작용하는 님, B가 A에 작용하는 님 합했을 때 플러스 F예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니까 잡아당기죠. K D제곱 Q제곱이에요. 전화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는요. 같은 극 밀어내죠. 마이너스 K 4 D의 제곱 QB 됐죠? 자, 이거예요. 이게 F라고 그랬어요. 이게 F. 그 다음에 0일 때는 X 이퀄 2D일 때예요. 두 번째. P가 X 이퀄 2D에서 F 넷 A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구하면 F 넷 A는 F P가 A에 작용하는 거, B가 A에 작용하는 거. 자, 2D에 있으니까 거리는 2D 떨어져 있죠? K 2D의 제곱 Q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4D의 제곱 QB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K 4분의 1 K D제곱 Q제곱이 16분의 1 K D제곱 QB예요. Q 하나 없어지고 K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4 남죠? 따라서 QB는 4배의 Q란 얘기예요. 그쵸? 자, QB가 4배의 Q예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K D제곱 Q제곱 빼기 16분의 1 K D제곱 Q 4배의 Q니까 4Q제곱이에요. 이거는 4되죠? 이건 뭐가 나와요? 4분의 3 나오네요. 4분의 3 K D제곱 Q제곱 요게 F란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X 이퀄 3D일 때 세 번째 P가 X 이퀄 3D에서 B의 전기력의 크기를 물었어요. F의 B. 이게 뭐냐? 그쵸? 그러면 F 넷 B는 A가 B에 작용하는 거, F P가 B에 작용하는 거죠. A가 B에 작용하는 건 요거의 부호는 반대죠. 부호만 반대.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K 거리는 4D 제곱 QB는 4Q. P가 여기에 있을 때 P는 플러스예요.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그럼 마이너스 K D제곱 QB예요. 그쵸? QB가 4Q고요. 4Q. 자, 이거 하면은 4분의 1 K D제곱 Q제곱 마이너스 이거 4Q니까 4배 K D제곱 Q제곱이에요. 이거 하면은 16에서 마이너스 4분의 15 K D제곱 Q제곱. 마이너스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은 집어넣으면 4분의 15 곱하기 요거는 3분의 4F죠. 3분의 4F 5 따라서 마이너스 5F 크기는 5F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x축상에 x 이퀄 0, x 이퀄 d, x 이퀄 3d의 점전화 a, b, c를 각각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가에서 b에 작용한 건 0이래요. a 있고요. 0에 d에 b가 있고요. 2d c에 마이너스 전화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F 넷 B에 작용한 알자 힘 0이라고 했어요.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대요. A와 B가 같으니까 이걸 Q라고 하고 여기도 Q라고 할게요. C는 음전화. 그림 나는 가에서 X축상에 X 이퀄 2D인 곳에 점전화 D를 고정시킨 거랍니다. A 그대로 있고요. B 그대로 있고요. 2D인 곳에다가 D를 고정시켰는데 이게 마이너스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요. 3D, C도 마이너스예요. 이때 C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래요. 이게 0이래요. 자, 그러면 요게 B가 0이기 위해서는요. C는 마이너스예요. B가 마이너스라면 자, 만약에 이제 또 따져봅시다. B가 마이너스면 A는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밀려나니까 A도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야지 알짜임이 0 나오죠. B가 플러스면 잡아당겨지죠? 못 가게 A도 잡아당겨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A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A는 마이너스극. 그쵸? A는 마이너스극이라는 걸 알고 이제 요거를 적용시켜 봅시다. F 넷 B는 A가 B에 작용하는 거, C가 B에 작용하는 거, 이게 0이에요. 그쵸? B가 무슨 극인 건 간에 A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그냥 크기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B에 작용한 거 B를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A가 B는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K D제곱 Q제곱이에요. 플러스 C는요 2D 떨어져 있죠? K 2D의 제곱 QC 이게 0이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4니까는 QC는 4배의 Q가 나오겠네요. QC는 4배의 Q예요. 자, 이거는 4배의 Q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C에서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C에서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C는 밀어내요. A는 C를 밀어내요. 그쵸? 그럼 D는 C를 밀어내요. 그럼 C가 0이 되어서 B는 잡아당겨야 되죠? B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여기서 B가 플러스라는 거 나왔죠? 그럼 제가 적용시킨 거 이것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B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그럼 이제 F넷 C 요거가 되는 걸 찾아봅시다. B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F넷 C는 A가 C에 작용한 거, B가 C에 작용한 거, D가 C에 작용하는 거. 이게 0이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A가 C에 작용한 거 밀어내죠. K 3D의 제곱 Q 곱하기 QC는 4Q. B는요. 잡아당기죠. 마이너스 K 거리는 2D 떨어져 있어요. Q 4Q. 다음에 D는요. D만큼 떨어져 있죠? 밀어내요. 플러스 K D제곱 QD 4Q.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9분의 4 k d제곱 q제곱. 이거는 4니까 마이너스 k d제곱 q제곱. 요거는 4배 플러스 4배 k d제곱 qd q. 이게 0. 자, 요거 계산하면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5 넘어갈게요. 그러면 4k d제곱 qd q는 9분의 5 k d제곱 q제곱 없어지고 q 하나 없어지고 36분의 5 나옵니다. q d는 q 나와요. 36분의 5. 그쵸? 자, 그러면은 보기 봅시다. 전화의 종류는 A와 B가 같습니까? 다르죠?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틀렸고요.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D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냐? 나에서 따지는 겁니다.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 A가 C에 작용하는 건요. A가 C에 작용하는 거. 이거죠. 이거. 9분의 4. 9분의 4 K D제곱 Q제곱이에요. 그럼 D가 C에 작용한 거 F. D가 C에 작용한 거는요. D가 36분의 5예요. 그럼 K D가 C에 작용한 거 D제곱 4Q 36분의 5 Q. 이거는 9분의 5. 9분의 5 K D제곱 Q제곱. 누가 커요? 이게 5로 크지요? 이렇게 돼요. 그쵸? 따라서 D는 맞았고요. 전화량의 크기는 B가 D보다 작다. B는 얼마예요? QB는 Q. D는요, 36분의 Q. 그쵸? 그러면 B가 D보다 커야 되죠?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그림가와 같이 종이도 바꿀까요? 바꿉시다. 그림가와 같이 X축상의 X 이퀄 0, X 이퀄 6D에 점전화 AC를 각각 고정하고 점전화 B를 X축상에 옮기며 고정하렵니다. A, B, C는 각각 음전화, 양전화, 음전화이고 전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답니다. A와 B가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 나는 가에서 B의 위치가 D에서 OD까지 구간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으로 X는 A와 C 중 하나랍니다. A와 C 중 하나. 자, 지금 A는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D고 2D고 그림상으로 A는 지금 여기 B가 여기 있어요. 이게 3D, 4D, 5D, 여기 6D에 마이너스인 C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3D 위치, 자 여기가 2D 위치. 2D 위치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F라고 했어요. 여기가 4D, 5D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 전화량의 크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Q라고 할게요. 이거 Q, 이거 Q. 그쵸?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그래프가 이게 X 어떤 A와
C 중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이 Y축이 A와 C 중. 그러면 봅시다. B가 3D에 있을 때 0이 나와야 되거든요. 3D에 있을 때 0. C가 잠깐만요. B가 여기 있으면은 C는 당겨지는 힘이죠. A는 밀어내는 힘이고요. 그러면 안 되네요? 왜요? 전하량이 같은데 요 힘보다 요거 밀어내는 것보다 B가 C를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그럼 0이 안 나오죠, 3D에서. 그쵸? 그럼 C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A겠네요, A. 요건 A겠네요. 요건 A예요, A. 즉, Y축은 A입니다. 그러면 X는 A이다. 네, 기억은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은 거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냐 이제 찾아야죠. 자, 첫 번째. B가 X 있고 3D 있을 때 Fnet A는 0이에요. 그쵸? 자, 이걸 해봅시다. A가 F, B가 A에 작용하는 힘, C가 A에 작용하는 힘 합하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가 A에 작용하고 3D에서 잡아당기죠. 그쵸? 오른쪽이요. 3D의 제곱, Q제곱. C는요, 밀어내죠. 마이너스 K, 6D의 제곱, QC예요. 이게 0이에요. 따라서 36분의 1 K D제곱 QQC는 9분의 1 K D제곱 Q제곱. Q 하나 없어지고 4. 따라서 QC는 4배의 Q예요. 4Q예요. 전환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은 거 맞았죠. B의 위치가 X 이퀄 2D일 때 C에 작용한 전기의 크기는 얼마냐. 자, 그럼 전기의 크기 F로 표현해야 되니까 F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두 번째, B가 X 이퀄 2D일 때 A에 작용한 힘이 F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할게요. 이거 B가 A에 작용한 거 여기 있을 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K 2D의 제곱 Q제곱. C는요 밀어내죠. A를 밀어내죠. 마이너스 K 6D의 제곱 Q 곱하기 4Q. 이게 F예요. 자, 왼쪽 계산하면은 9분의 1 나오고 4분의 1이니까 36분의 9 빼기 4니까 5 나오네요. 36분의 5 K D제곱 Q제곱. 이게 F라고 지금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D귿을 찾아야죠. D귿. BH가 X 이퀄 2D일 때, 여기일 때요, 여기일 때 C에 작용한 전기력 찾았죠? 그러면 이거는 F, A가 C에 작용한 거, B가 C에 작용한 거 합하면 돼요.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단, A가 C에 작용한 거 오른쪽으로 미는 거니까 플러스 값이 되죠? K 6D의 제곱 4Q제곱. B가 C에 작용하는 거는요, 거리 4D예요. 그쵸? 그러면서 당겨야죠. K 4D 제곱 그 다음에 Q 4Q. 이거 하니까 36 9분의 1 K D 제곱 Q 제곱 빼기 4분의 1 K D 제곱 Q 제곱이에요. 이거는 4, 5, 36, 5 나오죠. 마이너스 36분의 5 K D 제곱 Q 제곱. 이게 뭐예요? F죠. 이거는 마이너스 F가 되겠네요.
근데 EF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6번 보시면 6번 보시면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게 n 이퀄 3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니까 NC가 3이란 얘기고 제일 작은 거 NB가 1이란 얘기예요. 양자수 1, NA가 양자수 2고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NA는 N 이퀄 2다. 맞았죠? 전자가 NB에서 즉 1에서 NC 3으로 전이할 때는 흡수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전자가 NA 즉 2에서 NB 1로 떨어져요. 1로 떨어질 때 전이할 때가 NA 2에서 NC 3으로 전이할 때보다 깁니까? 짧지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파장은 길다 짧아야 되죠. 파장은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 분 겁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요.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타내는 것으로 A, B, C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 람다 C랍니다. 그림 나는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파장이 제일 긴 게 C죠. 파장이 제일 긴 게 아니라 람다 C는 에너지차가 제일 많죠. 파장이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게 바로 B,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게 가운데 줄입니다. 네, 동그라미 기억은 C예요. 동그라미 니은은 B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동그라미 기억은 CA에 나타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람다 C는 람다 A 플러스 람다 B 아니죠? 람다 C분의 1이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기억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는 C예요. 진동수는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의 5배냐? 기억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4에서 1로 떨어지면 얼마 차이 나죠? 0.85에서 13.6이니까 12.75 차이 나네요. 12.75. 다음 니은은요. 니은은 바로 B니까 0.85에서 3.40 하면은 85에서 5, 2.55 차이 나요. 12.75하고 2.55 5배 차이죠. 빛의 진동수는 5배이다.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표는 보어의 수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방출되는 빛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전자의 전이 기억에서 3으로 갈 때 이건 뭐예요? 적외선 영역 라인만 밟으면 파신 계열이네요. 파신 계열 적외선 영역이고요. n 이퀄 2로 가는 거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기억에서 n 이퀄 2로 갈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2투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2보다 작다. 기억은 3보다 커야 되죠. 틀렸네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n이 기억에서 3으로 전이할 때가 기억에서 2로 전이할 때보다 길지요. 파장은. 다음에 디귿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 3에서 2로 방출될 때는 2원 더하기 2투가 아니라 2투 빼기 2원이죠. 3에서 2로 될 때 2투 빼기 2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그림 가는 보이스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를 나타낸 것으로 나는 A,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파장이 길어요? 누구예요? B지요. 람다2가 B, 람다 A가 람다1이 A, 람다1이 A요. 그럼 A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은 람다1이다. 맞았고요. B에서 방출되는 광자한계 에너지는요. B는 3.40에서 13.6이니까 10.2 맞았고요. 이거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진동수는 이거냐? 3에서 2로 될 때, 3에서 2로 될 때는 3에서 1로 될 때에서 2에서 1로 될 때를 빼준 것과 같죠? 그쵸? 그러면은 람다 진동수니까 여기다가 람다 원분의 1, 람다 1분의 C 빼기 람다 2분의 C니까 네 맞았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보이스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 A, B가 일어날 때 전이하기 전 양자수와 전이한 후 양자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과 후입니다. 전이하기 전 3에서 전이한 후 2로 됐어요. B는 A는 전이하기 전 1에서 전이한 후 2로 됐고요. 즉 위쪽으로 간 거고 B는 떨어진 거고 에너지 방출이고 B는 방출이고 A는 흡수고요. 3에서 2로 간 거 차이가 얼마죠? 1.51에서 3.40 차이니까 이거는 9, 8, 1.89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A는요 1에서 2로 된 거 13.1에서 3.49니까 이거는 10.2 차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에서는 빛이 흡수 맞았죠?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이은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에너지가 많죠? 네, 진동수 큽니다. 맞았고 디귿. 전자가 1에서 3으로 전이하려면 12.09 차이를 보세요. 13.6하고 1.5451이니까 9에다가 0, 네, 12.09 에너지 흡수 맞았네요. 차이값이 12.09.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기체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나는 고체 원자들에 의한 에너지 띠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다는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에서 원자과 띠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색칠한 부분은 전자가 채워져 있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시면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 맞았죠. 나에서 허용된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한 에너지는 E0보다 즉 D 간격보다 커야 되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그림은 고체 A, B 전기 전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A와 B는 도체와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게 도체지요. B가 도체네요. 전도도가 높은 거니까 A가 반도체고요. A는 도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는 A, B의 띠간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체는 띠간격이 거의 없죠. 그럼 띠간격이 2제로보다 B가 도체니까 2제로보다 작아야 되네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상을 해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B가 A보다 많죠. 도체니까 맞았네요.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보시면 그림 가는 길이가 동일한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의 저항값을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항값과 단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단면적, 길이는 같다 그랬고 그림 다의 XYZ는 ABC의 에너지 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인데 XYZ로 옳은 거 찾으랍니다.
단면적과 저항 길이가 나왔어요. 이거 저항 구하는 거 이거 혹시 배우셨습니까? 원래는 이거 물리 2에 나올 텐데요. 이걸 배우셨나? 저항은 뭐에 비례하면 고유 저항값이 있어요. 비저항이라고 하는 고유 저항값, 물질만 나가는 고유 저항값. 그 고유 저항값이 크면은 저항값 커지겠죠. 대신에 단면적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자들이 이동이 잘하겠죠. 즉 단면적의 반비례예요. 길이가 길면 상대적으로 못 흐르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배우셨어요? 이거 배우나요? 아무튼 이거란 말이에요. 이 비저항분의 1이 바로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전도도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거를 비저항은 뭐가 나와요? L분의 RS 나와요. L분의 RS. 됐죠? 자, 띠 간격이 제일 작은 게 전기 전도도가 큰 거예요. 비저항이 작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R분의 1, 즉 전기 전도도는 저항 단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저항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3R로 되어 있는 A죠. A가 그럼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띠간격 제일 긴 Y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A가 Y예요. A는 Y. 자, 이거는 금방 나와요. 그럼 이제 X와 Z인데 그거는 이제 이걸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로 찾는 수밖에. 길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거 찾아봅시다. B는 A는 찾았으니까 B하고 C만 찾으면 돼요. B는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는 L, 저항은 R, 단면적 S 요거라고 했어요. B는. 그쵸? 그러면 B 저항 C는요. 길이는 똑같고요. C는 저항값 R, 단면적 ES. B 저항이 누가 커요? 이게 크지요? 그쵸? 되시겠어요? B 저항이 이게 커요. 자, 그러면 Y는 A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저항이 작은 건 도체하고 반도체 중에서 도체죠? 따라서 Z가 뭐란 얘기예요? Z가 B, 요게 C란 얘기죠. 이게 더 크니까. 띠 간격이 더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C는 X, B는 Z, A는 Y. 찾아보세요. A는 Y, X가 C, Z가 B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저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배웠는지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4개, 저항, 전압이 같은 직류전원 2개, 그 다음에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하였고 X, Y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가 같답니다. 그림 나는 가의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인데 이거 N형 반도체죠? 네, 그러면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14번에 X가 N형 반도체예요.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 이게 Y,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요. B, A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A의 연결대와 B의 연결대가 같답니다. 아래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 X는 지금 나번 그림에서 보니까 N형이에요. 그럼 Y는 P형이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A에다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P형이고 N형이라는 얘기니까 이쪽으로는 안 흘러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가 N형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는 또 안 흐르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P형, N형이라는 얘기고. 됐죠?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을 때, 여기에 연결했을 때도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와서 일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서 가니까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읍시다. 기억. X는 N형 반도체 맞았고요. 빛이 방출되는 LED 개수는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2개. B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2개. 같죠? 그 다음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Y의 양공은 전류 이렇게 흐르죠? PN 접합면 쪽으로 가죠. 멀어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D1에서 D4까지 직류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했는데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래요. 자, 15번이요. 여기 X고 D1 요게 D2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LED 하나 더 있고요. D3 그리고 X로 돼 있고요. D4고 이놈이 전원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게 B고요. 여기서 나온 단자 요게 A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모두 D4에서 여기서 빛이 방출된대요. 그럼 A에다 연결해요. 연결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흘러야 되니까 이건 P형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흘러야 돼요. 그쵸?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되죠. 이쪽으로 흐르면은 불의 개수가 요거 들어오고 모두 D4에서 발현이 돼야 되니까 요거 들어와요. 그럼 X가 P형이니까 요거 P형.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간다면은 안 흐르죠. 여기 N형이니까 안 흘러요. 그럼 여기는 불 안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흐르니까 맞아요. 그쵸? 그럼 X는 바로 P형이라는 얘기네요. 전자가 아니라 양공이 흐르게 하는 반도체. 기억은 틀렸고요.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은 D2에는 역방향 전압 걸리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B에 연결해 볼게요. B에 연결하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안 가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여기 PN이니까 A에 연결하면 역방향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역방향 전압 걸린 거 맞았고요. 빛이 방출되는 LED 개수는 A에 연결하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안 가니까 요거랑 요거 2개. B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안 가니까 요거랑 요거 2개 같습니다. 개수가.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교류 전원, 저항, 스위치, 디지털 전류계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랍니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 자, 16번이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X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또 하나의 다이오드 있고요. 이놈이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요거는 친절하게 N형, P형이라고 주어졌어요. 여기 전류계가 있고요. 전류계 있고요. B, 여기가 B, 저항, 여기가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저항, B. 전류계고요. 교류 전류계겠죠? 여기 교류 전원으로 있죠? 교류 전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스위치를 닫기 전과 스위치를 닫은 후 디지털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스위치를 닫기 전, 얘는 교류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흐르니까 한쪽으로는 흘러도 한쪽으로는 안 흐르겠죠. 여기에 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만약에 스위치를 닫기 전 이렇게 흘렀다면, 요 스위치를 닫기 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는 안 흘러야 돼요. 이쪽으로는 안 흘러야 되니까 닫기 전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죠. 이쪽으로도 못 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N형이고 P형이니까 그럼 닫기 전에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닫기 전에 0에서 T까지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자, 그럼 이렇게 가서 흘렀다는 얘기예요. 흐르는데 디지털 전류계에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닫기 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는 못 가죠. 이거 열려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서 흘러가면은 전류계에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못 갔다는 얘기니까 이게 N형, P형이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이렇게는 못 갔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P형, N형이라는 얘기고요. 그쵸? 그러면은 A 저항 B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제 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왼쪽으로도 흐른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못 가요. 위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P형, N형이에요. 그런데 스위치를 닫은 후에 디지털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도 갈 때도 흐르고 이쪽으로 갈 때도 흘렀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아래쪽으로는 반대로는 못 흐르고, 그런 얘기는 이 방향으로 계속 흘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온다는 얘기예요. A에서 R, B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X는 바로 P형 반도체 맞았네요. 스위치를 닫기 전 2분의 1 T일 때 A는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까? A 순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입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는 못 가니까 역방향이죠. 틀렸네요. D가 스위치를 닫은 후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전류의 방향은 A, R, B 방향 맞았죠? 그럼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직류전원, 검류계, 저항, 스위치, 집계전선 AB가 포함된 회로를 구성하고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검류계를 관찰합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관찰했더니 C 검류계 뒤로 흘렸대요. C 검류계 뒤로. 아, 이것도 그래야겠군요. 그래야겠습니다. 17번 보시면 N형, P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여기가 C 검류계, 여기가 D,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요게 A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있고 직류 전원이라고 했어요. 직류.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전류가 C 검육의 뒤로 흘렀대요. 그럼 이쪽으로는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전에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P형, N형이라는 얘기고.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이건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고, AB를 직류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바꾸래요, 이거. 바꾸고 검유기를 관찰했더니 니은이 됐어요.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스위치를 닫고 바꾼 다음에 스위치를 연 상태에서 관찰하니까 어떻게 됐냐? 니은으로 돼 있고요. 닫아요. 스위치를 닫으면 C 검유기 D래요. 이걸 바꾸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B를 이쪽에 연결하니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와야 돼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가 이게 P형, N형. 됐어요? 그러면은 C 검유계 D가 되죠. C 검유계 D. 됐죠? 그러면은 기억 봅시다. 직류 전원 단자의 요구는 플러스 극이다. 맞았습니다. 니은은 D 검유계 C냐? 니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플러스로 연결하고 이거를 마이너스로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플러스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열어놔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쪽으로도 못 가죠. 열려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쪽으로는 못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진 못하죠.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열려 있어요. 안 흐르죠. 그쵸? 그러면은 동그라미 니은은 전류가 안 흘러야 돼요. 틀렸네요. 디귿이요. 다해서 A의 N형 반도체에 있는 다해서 A의 N형 반도체 검유기를 관찰했더니 요렇게 흘렀어요. 이쪽에서 나온 게 그럼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N형 반도체는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A의 N형 반도체 이게 플러스면 이거 바꾼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전류가 닫혔으니까 이렇게 오죠. 그러면 접합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모양의 크기의 고체 막대 P와 Q,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전압이 같은 직류전원 2개, 스위치 S1과 S2를 이용한 회를 구성했고 PQ는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고요. S1을 여기에 S1 스위치가 있고요. 위에 A가 있고요. 여기에 A, 아래가 B. 이게 전원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이 LED에 연결되어 있고 이게 X. 요게 다시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막대 P, 막대 Q 스위치. 이게 S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S1을 A에 연결하고 여기요.
연결하고 S2를 닫아요. 이거를 닫아요. 그러면 LED에서 빛이 방출한대요.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닫았으니까 방출했대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도체란 얘기죠. Q가 도체예요. P가 절연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게 P형, 이게 N형. 됐죠? 그 다음에 S2를 열면 LED에서는 빛이 방출 안 돼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P하고 Q를 비교해보면 P가 Q보다 커야 되죠. 절연체니까. 맞았고요. X는 주로 양공, P형 반도체니까 맞았고요. S1을 B에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고 S2를 닫아요. 이건 도체예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역방향 걸리죠. 그러면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PN 접합면에서 멀어져야 되죠. 맞았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물질의 정리적 특성 3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